LA 카운티 집값이 한 달 사이 무려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사랑의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에어택시 상용화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운송수단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한미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하버드대학이 앞으로 4년간 더 입학 조건에서 SAT와 ACT 점수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 전체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개월 만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8명 추가됐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타운 곳곳에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집값이 한 달 사이 무려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사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1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주택 가격은 한 달 새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1월 LA 카운티 주택 가격을 지난 10월과 비교해 무려 9.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앉으면서 중간 주택 가격은 80만 달러 선에서 70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주택 가격 하락과 맞물려 샌 버나디노와 샌디에고의 11월 주택 가격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반면 11월 LA 카운티 콘도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콘도 중간 거래 가격은 62만 달러로 지난 10월과 비교해 2.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 가까이 폭등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의 내년 말 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거라고 연방준비제도가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새로 발표한 미국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연준은 예정보다 일찍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3번 인상하면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가와 일자리가 안정되면 경제 성장률도 정상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청은 캘리포니아주의 지난 10월 실업률은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인 4.6%에 비해 2.5%나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크게 의존하는 여행과 숙박 산업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후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그만둔 주민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사랑의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솜사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솜사탕, 경품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연말을 맞아 훈훈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보건소에서는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구미를 당기는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도 나와 사랑을 나누는 교훈을 배우며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어른이들은 풍선하고 솜사탕하고 아주 좋아했고 어른들은 그 맛있는 음식하고 기프트하고 많이 나눠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다들 좋아한 것 같아요.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소는 부스터샷까지 제공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그 저항도 더 강해진다고 해서 저희가 부스터샷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에도 크리스마스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멀리 고국과 살아도 우리 동포들끼리 이런 인정을 나누는 행사를 베푸는 주최 측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인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쌀을 비롯해 삼계탕, 그리고 라면 등이 들어있는 구디백 300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 회사 막년회를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기로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도울 일이 없을까 했는데 한인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동참하게 됐어요. 장기간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항상 감동이고 잔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은 훈훈한 연말 분위기 속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나는 택시, 이제는 정말 먼 얘기가 아닌 듯합니다. 미국은 2024년, 한국은 2025년 에어택시 시범 운행을 목표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운송수단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정부와 민간 차원의 한미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는 다르게 드론과 같이 전기로 운영되는 에어택시. 기존의 비행기보다 안전하고 소음과 공해가 훨씬 적어 차세대 도심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는 2025년까지 시범 운행을 목표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에어택시 기술부터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까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는 행사의 그 중점적인 이야기는 그 에어택시, 그다음에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 관한 인더스트리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별로 얘기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 그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직접 그동안 준비해온 에어택시 상용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에어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정부 제도 마련 등 한국과 미국 간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께서 전통적인 그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를 하셨어요. 한미 간의 그 에어모빌이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LA 총영사관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오늘 세미나에는 민간 업체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수소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현대자동차도 직접 수소에너지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I really liked some of the innovation in regards to the air taxi. It opens up a lot of different regulatory questions, safety questions, practicality. So I think Korea would be a great candidate for some of these newer technologies and be the innovators, not the imitators. 오늘 세미나는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진화하는 첨단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앞으로 4년간 더 입학 조건에서 SAT와 ACT 점수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며 4년간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전체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대학 중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80%에 달합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도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내에 델타 변이를 제치고 지배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백신으론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게 CDC의 분석입니다. We've seen cases of Omicron among those who are both vaccinated and boosted, and we believe these cases are milder or asymptomatic because of vaccine protection. 백악관도 백신으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연일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But unlike last winter, we now have the power to protect ourselves. This is not a moment to panic because we know how to protect people and we have the tools to do it. 오미크론을 포함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 연휴 여행객이 전년보다 35% 가까이 급증해 1억 명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long lines at the airport. It's just going to feel like a pre-pandemic holiday travel period. It's going to feel a lot like 2019. 한편 영국에선 또 최다 기록인 9만 3천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자 다시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은 무기한 출근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델타 변이 확산에 재택근무를 내년 1월까지 연장했던 구글과 애플은 다시 무기한 출근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 급증한 데다 오미크론 공포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 대학들은 기말 시험을 잇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브로드웨이 공연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죽음의 겨울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For unvaccinated, we are looking at a winter of severe illness and death for unvaccinated. For themselves, their families, and the hospitals they'll soon overwhelm. 영국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이틀에 2배씩 폭발적으로 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이 3명에서 5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델타보다 서너 배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영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다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There's a lot of Omicron around. Be careful. Exercise caution if you want to avoid isolation, getting unwell over Christmas. 이런 추세라면 내년 1월쯤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LA 카운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일일 확진자 수가 3,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3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8명 추가됐습니다. 보건국은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증상이 감기와 매우 유사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팀 스펙터 킹스 컬리지대 유전역학 교수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감기와 유사해 사람들이 감기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펙터 교수는 오미크론 전파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감기 증상자들도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 힘들어졌죠. 일본에서는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식당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스브스 뉴스 김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따라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어려워지자 가상 한국 여행도 유행이라고 하네요. 지난달 교토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은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메뉴도 비빔밥뿐 아니라 감자탕, 홍합탕 등도 있고 한국 분식집이나 포장마차에서 볼 법한 식기를 재현하거나 K-팝 아이돌 포스터로 인테리어를 한 식당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유명 관광지 쪽에 가게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폐업을 하면서 빈 공간에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그 한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도쿄의 한 호텔은 11월 한 달간 한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갈비부터 소주로 만든 모히토까지 한국 드라마 선보였습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또는 술을 마셔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도한놀이라 불리는 한국 가상여행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이 어려워지자 한국에 간 것처럼 가상여행을 하는 겁니다. 호텔을 빌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콘텐츠를 보며 하루 동안 한국에서처럼 노는 거라고 하네요. 준비물로 치킨, 한국 라면, 과자, 술을 챙겨 인증샷까지 찍으면 완료. 아예 인기 상품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준비물을 갖췄다면 OTT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 아이돌을 보며 하룻밤을 보내면 됩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한국 상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마트 사진이에요. 동네 마트에도 한국의 주류들을 한국 과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 식당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복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즉석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 이런 현상을 4차 한류 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1차 한류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2차 한류를 소녀시대와 카라가, 트와이스가 3차 한류 붐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는데요. 4차 한류 붐은 코로나라는 장벽에도 어느 때보다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뽑혔습니다. 미스 알래스카 출신 엠마 브로일스가 100주년 기념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한국계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3세인 브로일스는 정체성 문제를 겪어온 자신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돼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을 미화하면서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 송옥 특파원입니다. 오늘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 압록강을 건너답니다. 중국관영 CCTV가 지난해 연말부터 방송했던 40부작 드라마를 영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던 펑더화이의 시선으로 북한의 남침 사실은 뺀 채 제국주의 미국을 부각하고 중국군의 참전 당위성과 영웅적인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9万多美军的疯狂进攻，这个奇迹是你们创造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춰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만든 영화 장진호는 지난 9월 개봉 이후 우리 돈 1조 696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중국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我们的战士就只能从怀里面吃那个冰冻的土豆，当时我哭得很厉害，所以我回到家之后就尝试了一下。 영화 장진호는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속편도 개봉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딸인 장모 감독과 공동 연출한 한국전쟁 소재 영화 저격수도 내년 춘제 연휴에 맞춰 개봉합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미국에 맞서고 북한을 돕는다는 항미 원조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영화와 드라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결정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애국주의 영화는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LA와 남가주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최고 시속 4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역 한의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연방정부로부터 약 7천만 달러의 금융기관 지원금 수령 자격을 승인받았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퍼시픽시티뱅크가 자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으로는 뉴저지 뉴 밀레니엄 뱅크도 포함됐습니다. LA 등 남가주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후 2시까지 LA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고 4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물건들이 갑자기 날아올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최악의 악덕 건물주 탑 100명에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실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악덕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브루클린 링컨 애비뉴에서 다세대 주거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안모 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3개 유닛 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관리 규정 위반이 471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 지역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며 19일 밤에는 최대 시속 3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스트라우 메디컬 센터가 신축 병동을 짓습니다. 하와이 퍼시픽 헬스는 사우스 킹 스트릿에 현재 병동이 세워진 1972년 이후 약 50년 만에 새로운 병동이 탄생한다며 신축 병동은 워드 애비뉴와 케알라마 카이 스트리트, 사우스 킹 스트리트, 그리고 사우스 호텔 스트리트까지 경계를 넓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한인사회 곳곳에서 온정 가득한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기업도 일반 주민들도 모두가 힘들지만 다행히 작은 손길이라도 나누고 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